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천명관의 장편소설 고래는 2023년 북커상 최종 후보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 여부와 상관없이 세계적 문학상에 거론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역주행의 인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출간된 지 20년 가까이 된 고래는 근대소설의 양식을 가볍게 전복하며 당당하게 장르물을 지향하는 작품입니다. 비디오 상점에서 일했던 타란티노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것을 섞어서 킬빌이라는 불세출의 B급 영화를 만들었듯 제도권의 문학 세례를 받지 않은 천명관 역시 그 어디에도 없는 독창적 양식의 이야기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비록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북커상의 아우라를 입은 고래는 이제 당당하게 사악한 유머와 야설에 가까운 음담, 잔혹함과 기괴함 등 컬트적 측면을 문학적 요소로 뽐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문학 관습의 자장박 인물인 천명관은 근대소설의 양식적 특징들을 일거에 전복합니다. 고래는 소설보다는 설화나 민담 등 구전문학에 가깝고 작가와 독자 사이를 매개하는 화자는 이전 시대의 전기수나 무성영화의 변사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근대소설이라면 을에 떠오르는 개연성이나 리얼리티를 과감하게 무시하고 불가해하면서도 신비로운 세계를 펼쳐놓습니다. 신적 지위를 가진 작가는 독자 옆에서 전기수가 되어 종횡무진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이야기의 바다로 독자를 몰고 갑니다. 간결하면서도 전곡을 찌르는 문장이나 인물 내면에 대한 깊은 심리 묘사, 효과적인 화자의 활용, 정교한 플롯 등 소설 양식의 뼈대를 이루는 어떻게의 요소는 이 작품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말하는가만으로 승부합니다. 노파에서 그녀의 딸 액구, 금복과 그녀의 딸 춘희로 이어지는 얼핏 여성 서사로 읽히는 이 작품은 장르를 나누기 어려울 만큼의 혼종과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20세기 굵직한 한국사를 관통합니다. 무엇보다 수위 높은 애정씬과 풍자와 해악 사이에 슬쩍 끼어있는 미시사에 대한 소환과 먹물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압권입니다. 영화계에 더 가까울지 모르는 문학계 이단아 혹은 야전병으로 분류되는 천명관의 작품 세계를 비평적 매수로 해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문학이 가지는 엄숙주의를 걷어차버리고 질펀하면서도 호방하고 때론 잔혹하면서도 순정적인 서사로 독자들을 휘어잡으면 그만입니다. 그는 기발한 상상력과 유장한 입담만으로 400페이지가 넘는 긴 호흡을 끌고 갑니다. 작가는 독자에게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객관적 진실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사람들의 입을 통해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이야기란 본시 전하는 자의 입장에 따라, 듣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이야기꾼의 솜씨에 따라 가감과 변형이 있기 마련이다. 독자 여러분은 그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된다. 그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고래는 우아함이나 기품 혹은 교훈 등의 세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등장인물들은 하나같이 욕망으로 벌떡이고 그 어디에도 평범함은 없습니다. 총 3부로 이루어진 구조에서 1부와 2부는 산골소녀 금복이 소도시 평대로 떠나 기업가로 성공하는 일대기입니다. 금복은 욕망의 화신이자 불행과 타락의 씨앗이고 자신이 매혹된 것들, 이를테면 고래나 영화 혹은 연인들의 무차별적으로 탐닉하면서도 덕없는 직관과 감정을 신봉하는 여자 혹은 남자입니다. 금복의 인생에 적당히는 없어 사랑은 불길처럼 타올라야 사랑이었고 증오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워야 비로소 증오였습니다. 전 근대를 지나 근대를 관통한 금복은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광풍 속에서도
대단한 수완으로 엄청난 불을 일궜으나 그녀 주위에는 언제나 죽은 자들이 서성이었고 결국 그녀 부의 근원인 노파의 저주로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반면 3부의 주인공 춘희는 육체의 천형으로 외롭고도 고통스러웠지만 최후까지 살아남아 전설이 되었습니다. 언어 대신 초자연적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간 춘희는 평대극장 화재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수감 생활을 한 후 다시 폐허의 땅으로 돌아가 생존을 위한 한 마리 짐승이 됩니다. 원시인을 방불케 하는 야상의 삶에서도 그녀는 벽돌 굽는 일을 쉬지 않았고 그녀의 기억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후대인들은 그녀를 붉은 벽돌의 여왕이라 기리며 벽에 새겨진 유화적 그림에 인간 본연의 유희적 욕구라며 온갖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이 소설 전반에 기기묘묘한 인물들과 그들의 행태는 인간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살인도 불사할 탐욕과 무모하리만큼의 열정과 정념, 무지와 미호, 극한의 증오와 잔악함 등 이성의 탈 뒤에 감춰진 인간 민낯은 적나라 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모든 키워드를 집약하고 있는 고래 모양을 한 극장이 한순간 불길로 잿더미가 되어버리듯 인간사의 모든 영욕과 성세는 결국 무가 됩니다. 오직 춘희의 벽돌과 그림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시공간을 가로질러 온 장대한 이야기는 몇 년이 흘렀다. 그녀는 홀로 벽돌을 굽고 있었다. 다시 몇 년이 흘렀다. 그녀는 홀로 벽돌을 굽고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그녀는 홀로 벽돌을 굽고 있었다. 공장을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는 건조하면서도 쓸쓸한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부커상 이슈 이후 그에 대한 인터뷰에서 천명가는 사람들이 왜 작가가 되었고 왜 소설을 쓰게 되었냐 하는 물음에 제가 실패했기 때문이라 답했습니다. 결국 천명가는 금복이기도 했지만 어쩜 춘희가 아니었을까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은 불가해하고 부조리한 곳이었지만 자기만의 세계를 잃지 않고 온몸으로 운명에 저항해 나간 춘희가 그랬듯 문단의 이단아인 자신 역시 춘희처럼 언젠가 발견되는 날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을 뜨겁게 달군 그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꾼인지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가요?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야기의 진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인생에 대한 탐구, 그것이 소설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매혹된 거짓말의 세계에서 육체의 덧없음과 인간사 세용지마의 진실을 호탕하면서도 질펀하게 풀어낸 천명관식 어법은 B급이 A급이 되는 놀라움입니다. 감사합니다.